작업한 거를 모델님한테 보냈는데 채도가 빠져있는 듯한 sRGB로 색상을 바꾼 거고요. 이거는 바꾸지 않았을 때. When the sun goes down, here with you I'm found. In your love I drown. I wouldn't have it any other way. 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이미지 팩토리의 최현석입니다. 제가 영상을 2달 만에 이제 올리게 됐는데 일단은 영상을 너무 자주 올리지 못해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떤 컨텐츠를 할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 색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색 공간이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서 색 공간 하면은 뭔가 좀 전문적인 느낌이 날 수도 있는데 막 너무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저희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변에 친한 작가님들인데 친한 작가님들이 많이 하시는 이야기들 중 하나가 저는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모델님한테 보냈는데 사진의 색감이 이상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색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잖아요. 이 컬러는 sRGB, 즉 스탠다드 RGB고요. 그리고 자, 어때요? 지금 좀 더 색감이 풍부해진 걸 볼 수 있죠. 이 색감은 지금 어도비 RGB 혹은 DCI P3, 즉 디스플레이 P3 컬러고요. 이렇게 색깔이 달라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모니터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굉장히 좋은 모니터를 쓸 거고 누구는 굉장히 좋지 않은 모니터, 혹은 누구는 모니터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볼 수 있고 태블릿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모두 시청하는 공간들이 다르기 때문에 색상들이 기본적으로 다 달라 보이고, 그리고 내가 찍고 나서 밖으로 꺼냈을 때 나는 sRGB로 꺼내야 하는데 어도비 RGB로 찍게 되는 경우, 그렇게 내보내면은 색깔이 다 틀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조금 더 이야기를 깊게 한번 해볼게요. 자, sRGB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탠다드 RGB라고 해서 표준적인 레드, 그린, 블루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절대적인 수치는 아닌데요. sRGB 모니터라고 해서 sRGB가 몇 %다 라고 보여주는 모니터 지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색상을 얼마만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인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sRGB 컬러에서 살고 있는데요. 조금 요즘은 이제 시대가 좋아지다 보니까 DCI P3라는 영역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DCI P3 같은 경우는 sRGB보다요 빨간색, 즉 레드 컬러를 더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어디에 쓰냐면요, 맥북 프로 같은 경우 아니면 맥북 아이맥 같은 경우는 DCI P3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화 같은 경우는 DCI P3를 채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에 반해서 어도비 RGB 같은 경우는요, 지금 뒤에 제가 배경을 녹색하고 푸른색으로 맞춰놨잖아요. 즉 시안, 청록색하고요, 그 다음에 그린, 초록색을 sRGB보다 더 넓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설명을 조금 더 보태보자면, 인간의 눈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100이라는 초록색을 볼 수 있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쓰는 sRGB 모니터 같은 경우는 50 정도를 볼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에 반해서 어도비 RGB 모니터는요 50, sRGB의 50보다 조금 더 많은 80까지의 수치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DCI P3 모니터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빨간색을 우리 인간의 눈은 100까지 볼 수 있는데 sRGB는 50만큼 볼 수 있다면 DCI P3는 레드 컬러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빨간색을 80까지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sRGB 모니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도비 RGB나 DCI P3가 아니라 sRGB의 기준을 맞춰주는 작업을 할 겁니다. 어때요? 쉽죠? 이렇게 우리가 모니터를 쓰는 게 다 다르고 작업하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시켜줘야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sRGB, 즉 스탠다드 RGB에다가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맞추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분명 경험해봤을 거예요. 작업한 거를 모델님한테 보냈는데 채도가 빠져있는 듯한, 즉
색상이 죽어있는 듯한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문제점은 보통 세 가지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라이트룸에서 이제 사진을 내보낼 때, 두 번째로는 라이트룸에서 포토샵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사진으로 옮겼을 때도 발생하고요. 세 번째로는 카메라 로우 필터에서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한번 다뤄볼 예정인데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작업한 것과 최대한 유사한 색으로 맞출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번에는 제가 이제 모델님을 찍었는데 사진을 전송하기 위해서 내보내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이 라이트룸 클래식에서 사진을 내보낼 때 어떻게 내보내면 좀 좋을지, 내가 원하는 색을 얻을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 사진에서 제가 내보내기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우클릭을 눌러서 여기에 있는 내보내기의 탭을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 중에서 쓸 건요, 파일 설정입니다. 이 파일 설정이 좀 중요한데요. 내가 어도비 RGB로 할지, 디스플레이 P3, sRGB, 프로포토 RGB 어떤 거로 할지 정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sRGB가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컬러라고. sRGB를 쓰게 되면 카카오톡에서 받는 데는 크게 색이 틀어지지 않는데요. 제가 차이점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sRGB로 보낼게요. 자, 첫 번째는 sRGB로 내보냈습니다. 자, 두 번째 한 번 더 해볼게요. 우리 내보내기에서 내보내기 설정 한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엔 어도비 RGB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사진 두 개를 이렇게 밖으로 꺼냈는데요. 자, 첫 번째 사진입니다. sRGB예요. 자, 어때요? 그냥 겉보기에 봤을 때는 sRGB, 그냥 제가 여기 라이트룸에서 봤던 거와 컬러가 상당히 비슷하죠. 그쵸? 컬러가 똑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건 어도비 RGB거든요. 보면 어도비 RGB로 출력했습니다. 어도비 RGB로 출력하고 보니까 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봐서는 크게 차이가 없지만 우리가 이미지 정보를 보면은 자, 이거는 프로파일이 sRGB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제가 어도비 RGB로 출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뷰어는 링크를 띄워 놓을 테니까 그걸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꿀뷰라는 프로그램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sRGB랑 어도비 RGB 두 개를 뽑았는데 이걸 카카오톡으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제가 sRGB를 이렇게 전송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어도비 RGB를 전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지금 제가 처음 보낸 sRGB인데요. 이 sRGB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가 아까 라이트룸에서 봤던 거와 상당히 비슷하죠? 근데 문제는 어도비 RGB로 내보내기를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어도비 RGB로 한번 볼까요? 짠! 어때요? 색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죠. sRGB, 어도비 RGB. 이 문제점이 왜 발생하냐면요. sRGB, 즉 나는 스탠다드 RGB, 카카오톡은 sRGB를 지원하는데 거기에 지원하지 않는 색상을 억지로 우겨 넣었기 때문에 카카오톡에서 자동으로 sRGB로 변환을 해서 사진 컬러를 처리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된 색 컬러를 보고 싶다면 sRGB로 내보내야겠죠. 다시 한 번 더 해볼게요. 우리가 내보내기 설정을 할 땐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클릭 눌러서 우리가 여기 있는 내보내기에서 그쵸, 내보내기 들어가셔서 우리가 설정 탭에 여기 있는 파일 설정, 이 파일 설정을요 어도비 RGB가 아니라 sRGB로 바꿔서 내보내기 하시면은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장면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거의 100%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인데요. 라이트룸 클래식 CC, 즉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가장 최신 버전에서 사진을 내보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것도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내보내기 할 때 설정 탭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 우측에 뜨게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사진 크기를 얼마만큼 할래? 라는 질문인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 옵션 탭을 열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색상 공간이 보일 거예요. 이 색상 공간에서 우리가 어도비 RGB로 만약에 설정이 되어 있다면 아까처럼 카카오톡으로 보냈을 때 색상 채도가 빠져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도비 RGB가 아니라요 sRGB로 바꿔서 보내줍니다. sRGB를 하고 그 다음에 사진 내보내기 하셔서 설정을 해서 보내면은 우리가 다시 원본의 색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라이트룸 클래식과 라이트룸 클래식 CC에서 내보내기 할 때 우리가 색상 공간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그러면은 라이트룸에서 끝날 게 아니라 피부 보정이나 체형 보정을 하고 넘겨야 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우리가 라이트룸에서 포토샵으로 연동해서 작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작업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라이트룸 클래식 같은 경우는 환경 설정에서 바꿔주면 되지만 라이트룸 클래식 CC 같은 경우, 즉 최신 버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버전은 우리가 포토샵 내부에서 설정을 한 번 더 변경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두 가지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라이트룸 클래식 우리가 쓰시는 분들, 기존의 9버전 라이트룸 클래식 쓰시던 분들을 위한 설명인데, 이거는 우리가 편집 탭에 들어가시면은 우리가 환경 설정 있습니다. 환경 설정 밑에서 네 번째 있는데요. 우리가 이걸 클릭해서, 그쵸? 여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 둘, 세 번째에는 외부 편집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파일 형식을 PSD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색상 공간을 프로포토 RGB, 즉 가장 넓은 색 영역인데요. 프로포토 RGB가 아마 기본 설정으로 돼 있을 거예요. 이 상태에서 sRGB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비트 심도는 우리가 일반적인 핸드폰에서 보고 그냥 출력하는 용도가 아니라면은 8비트 구성 요소로 변경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클릭 눌러서 응용 프로그램에서 편집해 주신 다음에 2020에서 편집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쭉 여러 개가 뜨는데, 여기서 우리가 원본 파일 편집을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포토샵이 짠 넘어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좌측 상단에 보면 RGB로 설정되어 있고 8비트로 설정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이거는 지금 제가 sRGB라고 설정을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해두고요. 그 다음은 우리가 아까 기존의 환경 설정으로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TIFF에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포터 RGB로 설정을 해주고 16비트로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응용 프로그램에서 다시 한번 편집 다시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언뜻 봤을 때는 우리가 똑같은데요 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번으로 하겠습니다. 2번 프로포터로 설정을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이거는 sRGB고요. 그 다음에 자, 오른쪽은 제가 두 번째 환경 설정을 변경하지 않았을 때요. 환경 설정을 바꿨을 때, 바꾸지 않았을 때 색상 차이가 너무나도 많이 나버리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완전 보정한 것들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편집에서 환경 설정 탭 들어가셔서 여기서 외부 편집에서 PSD로 바꿔주시고 8비트의 색상 공간을 우리가 sRGB로 꼭 바꿔주신 상태에서 포토샵으로 내보내기를 해주셔야, 그래야 정상적인 색 공간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라이트룸 클래식 CC에서 포토샵으로 내보냈을 때 어떻게 환경 설정을 바꾸면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클릭 눌러서 제가 포토샵에서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이제 포토샵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지금 제가 라이트룸에서 이제 포토샵으로 편집을 넘어왔는데요.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심도, 즉 비트 뎁스가 우리가 16비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16비트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지에서 모드 탭에 들어오면은 여기 8비트로 채널을 바꿔줍니다. 8비트 클릭 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에디트에 들어가시면 Convert to 프로파일 변환이 있습니다. Convert to 프로파일을 해주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지금 보면 소스 스페이스, 지금 제가 아까 라이트룸에서 사진을 가져왔잖아요. 그 상태에서 가져오면은 우리가 표준적인 색상이 아니라 아주 넓은 색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카카오톡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즉 다른 사용자들이 이 색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즉 내가 보는 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될지 않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받아보면은 색상 값이 맞지 않기 때문에 색상 채도가 다 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프로포토 RGB를요 우리가 sRGB, 여기 위쪽에 보시면 sRGB로 변경을 해줍니다. sRGB를 해주고 OK 하게 되면은 변환이 다 끝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이미지를 JPG 파일, 지금 TIF 파일인데 카카오톡에서는 이걸 받아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JPG 파일
Save as Ctrl Alt S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바탕화면에 제가 일단 저장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sRGB 포토샵에서 쓰니까 PSD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아까 그냥 라이트룸에서 날 것으로 가져왔을 때 사진을 변환하지 않았을 때요. 이것도 우리 저장을 해볼게요. 자, Save as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이거는 프로포토였죠. 프로포토 RGB 그쵸? 이렇게 프로포토 RGB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프로포토 RGB로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한 요 정도 해주겠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 이제 한번 사진을 확인해 볼까요? 자, 똑같이 포토샵으로 이제 작업을 해서 아까 컨버트 투 프로파일 한 거고요. 이건 sRGB로 색상을 바꾼 거고요. 이거는 바꾸지 않았을 때 그냥 작업을 해서 내보냈을 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줬을 때 이런 식의 사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색상값을 사용자와 맞춰주지 않게 되면 색상들이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알아본 거는 라이트룸에서 포토샵으로 넘겼을 때 그리고 라이트룸 내부에서 바로 사진을 보낼 때 그 다음에 이번에 마지막으로 알아볼 부분은 카메라 로우 필터로 사진을 작업할 때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면 어도비 RGB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은 있어요. 포토샵에서 우리가 사진을 불러왔을 때 로우 파일을 불러오면 카메라 로우 필터라는 창이 자동으로 뜨거든요. 여기서 이 어도비 RGB 밑에 있는 창 이걸 클릭해서 여기 보면 컬러 스페이스 내가 색 공간을 뭘로 할래? 라고 물어봅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제 우리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어도비 RGB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sRGB를 사용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sRGB로 설정을 해서 OK 해서 이 상태에서 오픈 오브젝트 해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사진을 부르면은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사진을 보내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아까 맨 처음에 디폴트 값, 즉 기초 초기 값인 어도비 RGB로 색상을 설정해 놨다면은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냈을 때 색상이 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설정 방법은 다 달라지니까 제 영상을 보시면서 하고 있는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순서를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르신 점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밑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많이 유익하셨나요?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음번에 영상으로 찾아뵐 때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지 팩토리의 최은석이었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